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상담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 상담 생방송 전화번호 718-225-1660입니다. 718-225-1660번이고요. 카카오톡으로 질문하실 분들은 카카오톡 아이디 AM1660입니다. 오늘 라디오 상담은 부동산 재개발, 재건축 전문 로펌 법무법인 센트로의 김향훈 전세경 변호사, 주영 사무국장께서 나오셨고요. 부동산 종합자산관리회사 오비스트의 이춘란 본부장께서 도움 말씀 주고 계십니다. 라디오 상담 들으시고요. 연락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센트로, 법무법인 센트로죠.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바로 연결이 됩니다. 한국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또 카카오톡 정보가 그곳에 다 있고요. 한국 전화번호는 02-532-6327번, 02-532-6327번입니다. 연락 가능한 카카오톡도 있고요. 또 이메일 주소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메일 주소는요. centro@centrorow.com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센트로의 주영 사무국장님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뉴욕에서 이제 이런 일들, 오늘 좋은 정보를 주셨잖아요. 이런 네. 것들을 듣고 나도 이 일을 좀 해보고 싶다. 위임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까라는 궁금증들이 생길 것 같아요. 예, 사실 궁금한 것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경우, 단순한 답변을, 회신을 요구하는 경우는 위임이라는 게 필요는 없겠죠. 네. 다만 그 답변을 함에 있어서 저희가 국내에서, 한국에서 네. 서류를 발급받아야만 답변이 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에는 한국에 오셔서 서류를 발급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저희가 적당한 위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한국에서는 저희 사무실 오셔서 자필 사인을 하시거나 아니면 네. 직접 관공서에 가셔서 띄워오시거나 인감이라는 방법으로 인감 위임을 해주시는 방법이 있는데, 네. 국내에 인감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대부분이 없으셔서요. 그렇죠. 저희가 어떤 업무가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위임장을 뉴욕으로 보내드립니다. 네. 그걸 받아서 네. 아포스티오 공증을 받거나, 뉴욕은 이제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아포스티오 공증을 받고요. 네. 협약이 안 돼 있는 데는 영사 확인을 받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요. 네. 뉴욕에서는 아포스티오 공증으로 저희한테 위임을 해주면 네. 저희 대한민국 안에서는 그걸 인감에 준하는 네. 위임으로 받아들여서 저희가 대부분의 일을 한국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설명을 이렇게 해주셨지만 이게 그렇게 까다롭거나 어렵거나 한 건 아니죠? 예, 문제는 저희하고 상의하지 않고 네. 위임장을 그냥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렇게 되면 네.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정해져 있는데 네. 임의적으로 작성한 문서 때문에 불필요하게 다시 위임장을 작성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구체적으로 적은 문서, 예를 들면 재적등본이 필요하고 네. 상속을 위해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네. 여러 가지 주민등록 초본, 각자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 하나라도 누락돼 있는 경우가 없게 하려면 저희한테 먼저 어떤 사안을 설명을 받고 그거에 합당한 어떤 문서를 받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그렇죠. 어렵거나 오래 걸리거나 하진 않습니다. 다만 조금 빠를 경우엔 비용이 조금 있고, 조금 한 보름 정도 걸리는 것은 좀 비용이 싸고 그런 게 있다고 하긴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급한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과 그리고 조금 시간이 여유 있을 때 사용하는 방법 스스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일들을 좀 위임하고 싶다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그 절차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이에요. 상속 업무에 대한 것들인데요. 어떤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먼저 법률을 조금이라도 알거나 부동산을 조금이라도 거래해 보신 분들은 네. 증여와 상속에 대해서 구별을 잘 하십니다. 근데 네.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하지만 그걸 헷갈려하거나 혼동하시는 분이 먼저 계셔서요. 그 맞습니다. 부분 먼저 하겠습니다. 살아계신데, 분명히 부동산을 소유하시고 살아계신데 상속 얘기를 막 하세요. 네. 근데 살아계실 때 재산을 넘기는 방법은 우리는 증여라고 하고요. 아, 그렇군요. 예, 돌아가셔야만 이야기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상속입니다. 단어 사용을 잘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한참 이야기하는데 살아계신 분이 상속 얘기를 하고 있으면 저희가 혼란스러워요. 근데 그러네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맞습니다. 경우가. 네. 대부분 상속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한국법에서는 일정한 비율로 법정되어 있습니다. 법정되어 있다는 말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네. 보통 상속인들이 누구인지를 확인해서
그분들이 얼마씩 가져가는지 또 얼마의 지분을 가져가는지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걸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네. 협의 분할 상속이라고 하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형제들이 3명 있으면 똑같이 나눠 갖는 게 보통인데요. 네. 큰형한테 다 몰아주고 싶다라는 세 분의 의견이 일치되면 네. 한 분이 다 상속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보통 재산, 상속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네. 어떤 플러스적인 그런 이미지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근데 그렇죠. 다만 빚이 있는 경우도 그 빚도 상속이 됩니다. 그래서 그 네. 빚을 그대로 상속받지 않고 포기를 하거나 일정 재산과 빚이 또 같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재산이 1억인데 빚이 2억이다. 이걸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할 그러네요. 수도 있습니다. 네. 1억을 받으면서 2억의 빚 중에 일부를 탕감하는 그런 한정 승인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결국은 상속이라는 게 발생하면 법이 정해진 대로 상속받을 것이냐, 네. 아니면 우리끼리 약속을 해서 누구 한 명한테 몰아줄 것이냐, 네. 그리고 받긴 받되 플러스적인 재산 안에서만 받을 것이냐, 아니면 이도 저도 잘 모르겠으니 다 포기할 것이냐, 이런 아. 것들을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네. 방향을 정해줍니다. 그렇죠. 스스로 선택하기 좀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서요. 네. 상속 관련해서는 서류를 보고 재산 상태를 파악해서 저희가 적당히 안내를 드리고 그 방향이 잡히면 그때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위임 사항을 저희한테 위임을 해주시면 네. 저희가 상속도 해드리고 포기도 해드리고 그런 일련의 아.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상속 포기에 관련해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돌아가신 지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아,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단순 승인한 것이 돼서 채무를 물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반드시 3개월의 기간을 준수하셔야 되고요. 네. 상속 관련해서 좀 알아두셔야 될 게 부모님 살아생전에 큰아들 아니 큰형과 큰 누나는 되게 윗사람들은요 많은 네. 혜택을 봅니다. 부모님이 젊으셨을 때 그렇죠. 성장하고 대학교 가고 유학 가고 모든 네. 결혼할 때 집도 받고 그러는데 네. 맨 막내는요 정말 한참 학교 다닐 때 부모님이 돌아가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은 형이나 누나는 다 받을 거 받았는데 부모님이 남긴 재산이 12억이다. 그러면 네. 그거를 n분의 1 하자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불공평한 겁니다. 그래서 네. 큰형과 큰 누나들은 미리 받은 게 있다면 네. 그것은 상속분을 미리 선급받은 걸로 치고 네. 합해서 계산을 한 다음에 모자라는 부분만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예를 들면 네. 큰형과 큰 누나는 이미 받은 게 있기 때문에 1억만 가져가고 막내는 뭐 한 5억, 6억을 네. 가져간다. 이렇게 한 것이 계산에 맞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런 경우도 있군요. 예, 그게 이제 특별수익분의 반환이라고 하는 것인데 미리 받은 것은 상속분을 먼저 받은 걸로 치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따로 계산하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이제 공평에 합당하고요. 그렇죠. 또 하나의 제도는 유류분이라고 해서 네. 부모님이 특별히 둘째 아들만 이뻐해서 네. 또는 둘째 아들이 고생한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몰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다른 사람들은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는데 네. 그렇게 한 명한테 완전히 몰아주는 행위는 절반만 유효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아버님이 그런 유언을 하지 않았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절반만큼은 챙길 수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아버님의 뜻대로 한 네. 사람한테만 몰아주는 이게 아. 바로 유류분이기 때문에 네네. 특별수익분의 반환과 유류분은 잘 고려를 하셔서 네.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또 새로운 정보를 주셨어요. 임차인 관리도 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업무죠? 예, 보통 2층에서 집 주인이 살고 네. 1층에서 임차인이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요. 네. 또 바로 근처에서 살고 자신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에 임차인이 살고 있고 이렇게 가깝게 임대차 관계가 유지되는 것도 네.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물이 네. 샌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된다거나 네. 또 기간이 다 되었음에도 나가지 않고 있다거나 아. 이런 일들이 국내에서 아주 인접하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어려운 일인데 뉴욕이나 이 먼 곳에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그렇죠. 그 임차인과의 어떤 분쟁, 건물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아주 골치 아픈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런 경우 역시도 임대인의 거의 대부분의 모든 권한을 저희가 위임받아서 네. 임차인을 설득할 필요가 있을 때는 설득도 하고 네. 또 임차인을 변경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임차인 간의 법률적인 문제가 생겨서 소송을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런 모든 경우들을 저희가 임대인의 위치에서 네. 그리고 국내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네. 큰 분쟁 없이 협의로 혹은 네. 소송으로서
해결해 드리는 그런 관리 방법을 아, 저희가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때로는 저기 네. 임차인분들 중에서 네. 임대인 나와라. 네, 임대인 네. 당신은 부자 아니냐? 뭐 뉴욕에 있다는데 빨리 나와라. 내 그렇죠. 앞에 당신이 오기 전에 나 이거 협상 못한다. 맞아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나갑니다. 저희가 아. 임대인의 대리인이니까 나를 임대인이라고 생각하고 얘기해라. 그렇죠. 이렇게, 대리인이시니까. 예, 네. 끝까지 저희가 그렇게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정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가기 어렵잖아요. 예. 정말 그럴 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 재개발이나 재건축 문의도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예, 재개발 재건축은 이제 서울의 청량리, 천호동, 영등포, 중구, 종로구 이렇게 옛날 과거 도시의 중심지, 부심지였던 곳이죠. 네. 그래서 뉴욕이라든지 LA라든지 이런 데를 떠나신 분들은 오래전에 떠나신 분들이 많고 오래전에 소유하고 있던 것들이 지금 다 노후화돼서 네. 재개발 재건축 대상이 된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래요.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은 과거의 건물을 부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데 네. 그 과정에서 매우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아, 영업 손실 보상을 얼마를 받을 것인지, 그리고 구건물, 철거 대상인 구건물의 감정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네. 이런 중요한 문제들이 있어서 그걸 좀만 신경 쓰면 몇 억이 아, 올라가는데 그렇군요. 네. 신경을 못 쓰죠. 그리고 또 가장 안타까운 것은 분양 신청 기간이라는 그 기간 중에 분양 신청을 못해서 네. 그냥 신축 건물을 받지 못하고 구건물을 그냥 현금으로 아, 그것도 헐값으로 청산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한국에 계신 노 부모님이 이 무슨 문서인지도 모르고 그냥 대충 세입 그러네요. 처리하고 그래서 네. 주소 변경 신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실히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과연 이게,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이 이게 무슨 상황인지를 파악을 하지 못해서 대처하지 맞아요. 못하고 끝까지 나는 가만히 있으면 내 재산은 그냥 온전히 있겠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기 때문에 네. 내가 동의하지 않는데 누가 내 재산을 뺏어가. 그렇죠. 라는 단순한 생각을,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요. 아, 네. 한국에서는 75%가 동의하면 나머지 25%의 의사에 불구하고 강제로 뺏어가는 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법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동의 안 하면 내 재산은 그냥 그대로 있겠지라고 전혀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렇겠네요. 예. 네, 지킬 수 있는 거 잘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네. 그 시행하는 사람들이 네. 시행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 그런 이게 경우도 그런 있어요? 우편이 배달되지 않거나 네. 시차 때문에 서로 연락을 주고받지 못하거나 네. 또 한국에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띄워보면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네. 그게 한국에 있었을 때 옛 한 30년 전 주소로 여전히 남아 있고 그렇군요. 외국 주소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이쪽으로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나 네. 오래 걸리거나 네. 또 혹은 우편의 주소를 오기하거나 네. 해서 개발이 되고 있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그렇군요. 끝나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오래된 자기의 부동산은요, 네. 과연 정말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네. 주변의 전문가한테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러 맞습니다. 시행업자들이요, 네. 미국 뉴욕 뭐 어떻게 등기부 사항에 이렇게 그런 주소가 나오면은 네. 그것은 서면 결의서, 동의서 위조의 대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오늘 정말 너무너무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시간이 더 있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네, 다음에 또 이런 좋은 기회 마련해서 꼭 한번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분 나와주셨는데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요, 부동산 재개발 재건축 전문 로펌이죠. 법무법인 센트로의 김향훈 전세경 변호사, 주영 사무국장, 부동산 종합자산관리회사 오비스트의 이춘남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